마켓무버입니다. 이번에는 통신업계 이슈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서 통신 3사에 대해서 판매 장려금 담합 관련해 과징금을 1,140억 원 규모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모두 입 모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의 배경에는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순증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의 번호 이동 상황과 판매 장려금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각 사별로 잠정 과징금 규모는요. SK텔레콤이 426억 원, KT가 330억 원, LG유플러스가 383억 원으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애초에 언론에서는 각 사별로 최대 1조 원대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예상이 좀 보기 좋게 비껴 나간 꼴입니다. 이렇게 300원대에서 400억 원대 과징금이 결정되면서 2024년도 기준으로 각 사별로 잉여 현금 흐름 FCF에 대비해서 과징금 비중은 약 2%대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렇게 과징금 이슈가 완만하게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의 유일한 리스크로 꼽아졌던 리스크가 좀 덜어지고 3사 편안한 배당주로 모두 변신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높아진 주주 환원 가시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과한 과징금을 좀 부과받게 된다면 LG유플러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LG유플러스는 1분기 이후로 기보유 자사주 1.55%가량을 소각하고 상반기 결산 이사회 이후로는 추가 자사주 매입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KT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누적 1조 원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과징금 이슈가 해소되면서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받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 수익률은 SK가 6.3%, KT와 LG가 각각 7.7% 정도로 집계가 되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종목별 선호도 현재 기준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에는 높은 주주 환원율에 더해서 부동산 프로젝트로 상반기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통신 3사의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율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 기대된다라는 분석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통신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의 전반적인 훈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TCK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전부 다 좀 튀었습니다. TCK도 역시나 장 초반에는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밀리고 내려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제도 7% 넘게 올랐고 5거래일 만에 7만 원대에서 8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요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 기업 오늘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은 좋게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오늘 좀 약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내일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K 실질적으로는 좀 한 일본 기업이라고 사실 봐도 되는 회사긴 한데 대주주가 이제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죠. 토케이 카본이라고 해서 이제 TCK가 이제 토케이 카본 코리아의 앞자만 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하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바이드 그 실리콘 링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소모성 부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이 딱 4개 정도 있죠.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쪽에서 가장 좀 유명하고 그다음에 TCK랑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 실리콘 그 링과 관련돼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좀 약간 작은 기업으로는 이제 애프터마켓 쪽을 하고 있는 월덱스나 KNJ 이렇게 4기업이 이제 실리콘 링 쪽에서 가장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TCK를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가 낸드 가격을 올렸죠. SSD 낸드 가격을 올렸는데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낸드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CK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를 잡고 있는 링을 이제 실리콘 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TCK가 만들고 있는 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해서 더 좋은 거죠, 비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낸드 쪽과 좀 약간 낸드 향이라고 할 수 있는 TCK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낸드가 이제 지금 단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낸드라는 것은 정해진 규격 안에 그러니까 저장 용량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겨 넣으면은 이제 셀끼리 간섭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위로 쌓는 거죠. 그걸 우리는 3D 낸드라고 부르는데. 하이닉스에서 이제 400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1000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수가 높아질수록 실리콘 카바이드의 어떤 사용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CK를 앞으로 좀 그 실리콘 링 관련된 기업 중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인데 원래 한 1000억 이상, 1200억 내외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인데 23년도에 살짝 좀 죽었고 작년에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무제표상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원이 살짝 넘는 구간인데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본금 4,500원에 부채가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TCK 재무제표 보면 부채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있거든요. 그건 돈을 빌린 부채가 아니라 직원들 퇴직금이나 아니면 장비나 여러 것들 걸 사고 아직 안 준 금액이 부채로 잡히거든요. 퇴직금을 모아놓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잡히니까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일단 부채가 없는 굉장히 우량한 재무 구조에 그다음에 낸드 업황이 올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이 그렇게 급격하진 않은데 아주 야금야금 중간중간에 살짝 팔다가 다시 한번 그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은 TCK는 금융투자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수급도 나름대로 괜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업황도 올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낸드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TCK 한번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보시는 정도 있으실까요? 가격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싸다라고 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이제 23년도보다 24년도가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러프하게 잡으면 지금 기준으로 한 상한가 정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1만 원 초반 정도 한번 상반기에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보고 계시네요. TCK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장중한 데는 9만 원대 터치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이 괜찮아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TCK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보니까 요즘에 컨텐츠 쪽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원 미디어 오늘 2.3% 넘게 상승세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교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지엔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디어 쪽이 좀 오래 쉬어가긴 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근데 대원 미디어는 또 그 매출과 가장 그 연관이 깊은 그 제품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과거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지는 않긴 합니다만 아마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많이 보실 텐데 아머더사우루스라고 약간 공룡 타고 다니는 이제 3D 만화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으면 영화라고 해야 되는지 만화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 나왔을 때 주가가 10배가 올랐던 일단 대원 미디어를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올해 대원 미디어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작년 실적을 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좀 망이었죠. 망. 작년에 너무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확실하고 그 이유가 올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작년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 그 대원 미디어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게 이제 닌텐도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근데 닌텐도 스위치가 올해 상반기에 닌텐도 스위치 2가 이제 발매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저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떤 콘텐츠 같은 거 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기 수요 때문에 작년에 일단 닌텐도 스위치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도 닌텐도 하나만 갖고도 연 매출이 1,000억이 넘는 기업인데 올해 이제 5월 달인가 6월 달쯤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닌텐도 1이 처음 나왔을 때 대원 미디어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 나왔어요. 2017년도 말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어보면은 2017년도 한 12월 달쯤에 닌텐도 1이 나왔거든요. 그때 근데 그 닌텐도 스위치가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거의 100% 정도가 올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뭐 과거에 닌텐도 1이 나왔을 때 대원 미디어가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해서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도 그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다만 좀 그 실적적인 부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년에 이제 닌텐도 2의 대기 수요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라고 이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닌텐도 2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주가 흐름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닌텐도 주가랑 근데 약간 잘 같이 가진 않네요.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시장에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닌텐도 스위치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원 미디어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 주가는 일단 뭐 시장에 맡겨놓더라도 실적만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이제 뭐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TCK를 소개를 시켜드릴 때 부채가 거의 없는 초우량 재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대원 미디어도 부채가 뭐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좀 약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힘들더라도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주봉으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최고 고점이 이때가 이제 아마도사우루스가 나왔을 때 10배가 올라갔을 때가 이제 2021년도였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그때 고점 잡고 나서 한 3년 내리 좀 내려오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긴 했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 주봉상에서 이제 올해 1월 달 첫 번째 주에 정확히 일단 양봉 출현하면서 정배열되고 나서 상당히 좀 러프하게 어떤 그 매물들을 받아내면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은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은 굉장히 극개별주긴 합니다만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3월 달 들어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대원 미디어의 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인 닌텐도 스위치 2가 상반기 말쯤에 발매가 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도 좋은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라든지 수급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